오는 10월 에이펙 정상회의에 앞서서 각 분야별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회의들이 연중 진행 중입니다. 에이펙 고용노동장관 회의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일훈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펙 고용노동장관회의 어떤 회의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고용노동장관회의는 이 정상회의 산하에 각 부처별로 장관회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회의한 저희 회의가 7차 고용노동장관회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년 만에 고용노동장관회의가 개최됐다는 점에 이번 회의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년 만에 고용노동장관회의가 열리게 된 것인데 중간에 결국은 장관급 회의가 없었던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최근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AI 확산 등 급속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회의에서 느꼈지만 이런 문제를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겪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외 충격에 의해서 저희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또한 미래의 노동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각국의 각국별로 이런 문제를 국제적으로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실무급 논의에서는 계속 논의가 되었지만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글로벌 정책 방향을 이끌 정책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계속 제기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 페루에서 열린 그 고용노동 분야 실무회의에서 전체 회원국들의 동의로 그럼 금년에는 정상회의도 대한민국에 개최되니까 이번에 11년 만에 고용노동 장관이 열자 합의가 돼서 그런 취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특히 최근에 관세 협상 등에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양자 외교가 많이 활성되는 상황에서 상생과 연대에 기반한 다자주의 협력 외교의 논의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에이펙 고용노동장관회의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의제 조율을 위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노동장관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전문가 포럼도 작년에 열린 것 같습니다. 관심이 가는 것은 결국 의제인데요. 이번 에이펙 고용노동장관회의 주요 의제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저희가 11년 만에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의제 선정에 상당히 심의를 기울였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제는 모든 회원 경제체들이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예.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노동 전문가 구성된 포럼을 통해서 이제 초안을 마련했고 이 초안을 회원 경제체에 돌려서 합의를 봤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 이거를 큰 주제로 잡았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AI니 인구구조 변화하고 이제 맥락이 일치되는 건데요. 그 산하 세부 주제로 첫 번째가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 이걸 잡았고요. 두 번째가 미래의 일자리 대응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이제 두 번째 세부 의제를 잡았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모두 저희가 모아서 결과적으로는 에이펙 정상회의 핵심 아젠다로 연결돼서 에이펙에서 특히 근본에 정상회의에서 AI와 자동화, AI하고 인구구조 변화 논의가 많이 될 텐데요. 논의에 포함돼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 AI로 대변되는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 미래 일자리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술이 점차 발전을 함에 따라서 그 일자리의 위기를 겪는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이라든가 중장년층 등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끊임없이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전문 자료에 의하면 AI 기술로
국내 일자리 한 51% 정도가 영향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 변화에 뒤처질 수 있는 취약계층들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 174개 고용센터하고 전국의 121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의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현직자 멘토링 또한 일경험 등을 쉽게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도 정책이 필요한데요. 특히 경렬단절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와 세일센터를 통해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신기술 분야 직업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해 임신, 출산, 육아기 여성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중장년층이 이제 문제될 수 있는데요. 중장년층의 특징과 선호를 고려해서 일자리 발굴부터 훈련, 취업 발전에 이어지는 내일 찾기 패키지 지원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형별 맞춤형 훈련 및 일자리를 발굴, 저희가 계획한 한 3년간 15만 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에 대해서도 저희들 소홀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훈련 과정을 다양화를 통해서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그래서 정부도 그 분야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일할 양질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첨단 분야 지금 기술 발전이 워낙 지금 급속도다 보니까 첨단 분야 직업 훈련을 통해서 기술 혁신에 뒤처지지 않는 인재 양성이 좀 필요하면서요. 이를 위해서는 훈련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산업수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또 아울러서 이런 신기술에 뒤처질 수 있는 취약계층의 훈련 프로그램을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대표 상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K 디지털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실제 과업을 프로젝트로 편성하여 실무에 적합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서 급변하는 기술 혁신의 전반적인 저희가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아울러서 취약계층이 기술 혁신에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또는 폴리텍 등 공공 직업 훈련 인프라를 통해서 훈련 참여 부담을 경감시키고 맞춤 훈련을 제공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21개 회원국입니다. 해서 예. 국가마다 사실은 산업 발달 수준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AI 전환 속도도 다르고 인구 구조가 다릅니다. 예. 해서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좀 지원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텐데 우리로서 이렇게 국제 협력이랄까요? 어떤 사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이렇게 이와 같이 저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에이펙 고용노동 장관을 회의한다는 해서 의제를 끌고 가고 어떤 글로벌 정책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큰 의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를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앞으로도 이런 관련 고용노동 분야 많은 국제회의와 국제협상 등 통해서 저희들의 입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이펙 이번 고용노동 장관 회의에 논의했던 내용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 일자리 포럼을 저희들이 제안했고 모든 회원국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때문에 내년서부터 이런 포럼을 이끌어가면서 전반적인 국제 고용 노동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저희 고용노동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각국 회원 대표들이 제공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앞서 이제 이 회의가 11년 만에 장관급으로 격상이 된 것 자체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효과 어떤 것들인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회의 가장 큰 성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와 연계된 이런 장관이 제1호 공동 성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국제회의를 하면 당연히 공동 성명이 채택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공동 성명은 모든 회원국들이 전원이 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단 하나의 단어, 하나 문구라도 합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해서 공동 성명을 도출했다는 게 1호 성명 도출의 가장 큰 의의를 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런 지속가능 일자리 포럼을 구축해서 매년 에이펙 회원 경제체도 이끌면서 국제협력을 이끌어가고 고용 노동을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이것도 큰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행사로서 생애주기별 고용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갖춰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저희들이 방금 나왔던 게 아까 그 행사 장면이었는데요. 예, 직접 각 회원의 장관들께서 VR을 쓰거나 아니면 직접 가상 훈련에 참여하시거나 AI 면접을 통해서 저희들의 선진적인 고용 서비스를 체험함을 통해서 많은 저희 정책을 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대표단의 서울 고용센터 방문과 싱가포르의 고용노동 방문 등 이 회의를 통해서 대표단들의 저희 고용노동부와 기관에 대해서 방문하는 직접 정책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진 게 큰 의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펙 고용노동장관 회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박일훈 국제협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